K3는 가성비일까? 작년 초쯤에 퇴근 후 기분 전환 삼아서 2세대 더 뉴 K3를 타보기로 했다. 원래 리뷰를 하기 위해 촬영한 건데 사실 아반떼나 K3나 근본이 같은 차이기 때문에 별달리 크게 할 말이 없네. 결국 곧 풀체인지 되는 K3 3세대 즉 K4가 출시된다고 하여 이번 기회에 K3에 대한 내 생각을 주절주절 말해보려 한다. 철저히 가성비 관점에서. 일단 K3는 국내 준중형 시장에서 아반떼에 밀리는 영원한 2인자 신세다. 근데 2인자도 그냥 2인자가 아니라 압도적 1위에 비빌 수조차 없는 2위다. 사실 국산차 중 아반떼, K3 외에는 모듈이 단종돼서 꼴찌이기도 하다. 소나타는 멋지게 페이스리프트 되며 예전의 아성을 다시 되찾아오는 중이고 K8은 예쁘게 잘 나오긴 했지만 페이스리프트, 성공의 아이콘인 그랜저에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도 42.3% 대 15.6%로 납득 못할 만한 실적은 아니다. 근데 K3는 도대체 왜 아반떼에 비비기는커녕 명함도 못 내미는 신세일까? 이건 단순히 디자인 차이가 아니다. 진짜 이유는 현대차 그룹에서 K3를 대놓고 밀어주지 않는다. 그 증거로 아반떼와 K3의 플랫폼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다. 자동차는 세대에 따라 셰시 코드가 달라지고 그 안에서도 전기형과 후기형으로 나눠진다. 전기형은 플랫폼이 달라지는 풀체인지, 후기형은 동일 플랫폼에서 껍데기를 바꾸고 상품성을 개선하는 페이스리프트. 즉 1세대 자동차가 출시되면 1세대 후기형인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되고 그 후에 풀체인지가 되며 2세대로 넘어간다. 현대기아차는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플랫폼을 공유한다. 그래서 소나타나 K5나 그랜저나 K8이나 껍데기만 다른 같은 차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건 현기뿐 아니라 폭스바겐, BMW, 포드 등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다 그렇다. 폭스바겐 그룹은 람보르기니에 들어가는 플랫폼을 아우디에 사용하기도 한다. 어쨌든 플랫폼은 자동차 세대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플랫폼에 따라서 자동차 디자인이 달라지고 탑재할 수 있는 엔진, 미션이 달라지고 연비가 달라지고 안정성이 달라진다. K3가 아반떼를 이길 수 없는 건 이 플랫폼이 가장 큰 문제다. 소나타와 K5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풀체인지 및 페이스리프트를 한다. 소나타 DM8이 나온 후 얼마 뒤 K5 DL3가 출시되고 소나타가 페이스리프트 되면 뒤이어 K5도 페이스리프트 된다. 시기는 소나타가 조금 더 빠른 편이다. 그랜저와 K7, 8의 경우는 반대다. K7에서 풀체인지 된 K8이 21년 4월에 먼저 출시했고 풀체인지 된 7세대 그랜저는 22년 11월에 뒤늦게 출시했다. 그랜저는 워낙 잘 팔리는데 기아의 K7, 8은 상대적으로 많이 덜 팔리니 균형을 맞추기 위해 K8보다 그랜저를 나중에 출시하는 것으로 예상한다. 그랜저가 먼저 신형이 되어버리면 후속 K8은 매우 안 팔릴 테니 K8으로 먼저 신차 효과를 누린 후 효과가 떨어졌을 때 그랜저를 출시해서 다시 한번 신차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현기차 그룹 내에서 한 모델이 풀체인지 되면 다른 모델이 따라서 풀체인지 되고 한 모델이 페이스리프트 되면 다른 모델도 따라서 페이스리프트를 한다. 근데 아반떼와 K3의 관계는 굉장히 이상하다. 아무리 아반떼를 현대차 그룹에서 밀어준다고 해도 아반떼 풀체인지가 되고 K3 풀체인지가 되고 아반떼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K3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이게 가장 무난할 것이다. 하지만 K3는 아반떼보다 1세대가 늦다. 현재 출시해 있는 더 뉴 아반떼 CN7은 신형 플랫폼을 사용한다. 근데 지금 출시해 있는 더 뉴 K3는 아반떼 AD와 동일한 구형 플랫폼을 사용한다. 아니 신형 플랫폼을 사용한 아반떼 CN7은 2020년에 출시돼서 23년에 폐리까지 됐는데 K3는 2015년에 출시한 아반떼 AD와 동일한 플랫폼을 2023년까지 쓰고 있다. 사실상 같은 돈을 주고 구형 자동차를 사는 꼴인데 잘 팔릴 리가 만무하다. 그리고 플랫폼이 개선될수록 자동차 디자인이 훨씬 개선되기 때문에 디자인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 2024년에 K4라는 이름으로 풀체인지가 되긴 하지만 아반떼는 이미 4년 전에 사용한 플랫폼이고 약 2년 후엔 다른 플랫폼을 적용한 아반떼가 나올 것이다. 결국 아반떼와 K3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간은 고작 2년 남짓이다. 풀체인지 되는 사이클은 6년 주기로 봤을 때 4년 동안 아반떼가 유리하고 겨우 2년간만 동등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소나타 K5는 풀체인지, 페이스리프트 시기가 비슷해서 사실 디자인 따라가는 거고 그랜저는 성공의 상징이라는 가불기 브랜딩이 있는 만큼 K8에게 먼저 신형 플랫폼을 사용시켜주며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 하지만 아반떼는 원래도 국민차, 사회 초년생의 차라는 대중성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도 K3에 비해 한 세대나 앞서 출시
출시하고 있다. K3는 아반떼의 상대가 될 수 없다. 중고로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20년식 아반떼 K3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아반떼는 신형 플랫폼, K3는 구형 플랫폼이다. 심지어 20년식 아반떼, 22년식 K3를 구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같은 연식, 비슷한 키로수일 때 기준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2016년식 기준에도 비슷한 키로수일 때 2에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K3가 인기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플랫폼이 더 구형이라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중고가 가격 차이도 벌어지는데 신차로 구형 플랫폼을 사용하는 K3를 굳이 산다? 이건 진짜 가성비 떨어지는 선택이다. 난 때려 죽여도 지금 당장 K3 신차를 사야 돼 정도라면 말리지 않겠다. 반면 AD 플랫폼을 사용하는 올류 K3 18년식으로 가게 되면 드디어 AD 16년식과 가격이 비슷해진다. 아래 3개 매물은 K3가 좀 더 비싸긴 한데 K3의 연식 자체가 2년이나 높고 옵션도 최상위 트림인 노블레스 등급이고 AD는 중간인 모던 트림인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걸 보면 K3는 웬만하면 신차로 사지 않는 게 좋다. 대신 중고차로 구매하게 되면 동일 플랫폼인 아반떼 대비 연식이 높아서 차량 컨디션이나 디자인, 옵션 등에서 이득을 볼 수 있어 가성비라 할만하다. 그래도 난 꼭 K3를 신차로 사고 싶다, 사야 한다 라는 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반떼와 K3의 플랫폼이 잠깐 겹치는 시기, 그때 구매하면 된다. 둘이 잠깐 같은 플랫폼을 사용했던 19년식을 비교해보면 가격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K3가 풀체인지된 2018년 2월부터 아반떼 CN7이 출시한 2020년 4월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만 유지했던 짧은 시기다. 즉 2024년에 출시 예정인 K4를 구매한다면 아반떼 풀체인지가 나오기 전까지만 구매하고 그 이후엔 그냥 아반떼를 사든가 중고로 사든가 하면 된다. 그 이후에 구매하면 동급 아반떼 대비 중고차 감가가 감당 안 된다. 오늘의 결론, K3 신차는 가성비가 아니다. K3 중고차는 가성비다. 나서